안녕하세요. 복지를 공부하는 햇살마루입니다. 오늘의 복지 공부는 생계비 받는 수급자, 금융자산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도 생계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올해 67세로 서울에서 혼자 사는 수급자입니다. 월세 보증금 800만원, 월 40만원에 살고 있는데 거주 환경이 열악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재산은 월세 보증금이 전부입니다.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 박스를 줍거나 소일거리를 하며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통장에 모아둔 돈 때문에 생계비가 줄거나 수급자가 중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통장에 돈을 얼마까지 모아도 생계비 받는데 문제가 없고 전세 보증금도 모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초록색 표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잔액이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지역별 기본 재산액에서 월세 보증금을 제외하고 생활준비금을 더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적거나 같을 때 생계비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수급자도 중지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본 재산액, 생활준비금,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재산액은 무엇일까요? 보장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입니다. 재산으로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하여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 재산 금액입니다. 2023년 기준 기본 재산액 공제 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은 지역으로 되어 있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모두 같이 적용됩니다.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천만원, 광역, 세종, 창원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 공제됩니다. 공제할 때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생활준비금은 무엇일까요? 의료비, 관원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원, 이 5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금융재산에서 제외되는 500만원을 생활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서울의 기본 재산액 9,900만원에서 현재 살고 있는 월세 보증금 800만원을 제외하고 그러면 9,100만원, 이 9,100만원에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더한 금액 9,600만원, 즉 이분은 통장에 9,600만원까지 돈을 모으셔도 생계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금융재산으로 돈을 더 모으고 싶을 때 생활준비금 500만원보다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금융저축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장기금융저축공제란 무엇일까요? 수급자가 정기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 이상 가입상품에 가입하여 돈을 모을 경우 가구당 연간 한도 연 500만원, 총 한도 1,500만원까지 금융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장기금융저축 공제 적용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2022년 신규 결정된 수급자가 매년 일정액을 적금하는 경우입니다. 2022년 400만원 적금하였고 연 한도 500만원을 넘지 않아 400만원 전액 공제되었습니다. 금융재산으로 영원 산정되었습니다.
2023년 또 400만 원 적금하였고 연한도 500만 원을 넘지 않고 총 한도 1,500만 원을 넘지 않아 800만 원 전액 공제되었습니다. 2024년 400만 원 적금하였고 총 한도 1,500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1,200만 원 전액 공제되었습니다. 2025년 400만 원 적금하였고 2025년까지 적금한 금액은 총 1,600만 원이나 공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 1,500만 원 공제되고 나머지 100만 원은 금융재산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026년 적금을 해지하였고 적금을 해지할 경우 공제는 미적용됩니다. 사례 2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신규 결정된 수급자가 매년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적립하는 경우입니다. 2022년 200만 원 적금하였고 연 한도 500만 원을 넘지 않아 전액 공제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600만 원을 적금하였는데요. 연 한도 500만 원은 넘었지만 2022년도에 공제할 수 있는 금액 300만 원이 남아있어 이 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22년에 이월된 300만 원, 2023년에 공제 가능한 500만 원이 합쳐져 최대 금액 800만 원 공제되었습니다. 금융재산으로 영원 산정되었습니다. 2024년엔 400만 원 적금하였고 연한도 500만 원 넘지 않았으며 공제 금액 최대 금액 1,500 넘지 않아 1,200만 원 공제되었습니다. 2025년 400만 원 적금하였고 총 적금액은 1,600만 원이나 최대 공제액 1,500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에 금융재산 100만 원 산정되었습니다. 2026년에 적금 해지하였고 적금을 해지하면 공제는 미적용됩니다. 장기저축 상품을 가입한 연도 또는 수급자로 결정된 연도부터 3년간 연간 한도액 500만 원이 적용되며 해당 연도에 채우지 못한 연간 한도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위에 표에서 살펴보았듯이 첫 해에 200만 원을 적금했다면 한도액 300만 원이 다음 해로 이월되고 다음 연도 한도액 500만 원, 거기에 2월 한도액이 포함되어 8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 공제액은 1,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장기금융저축을 해지한 날의 다음 달부터 공제 적용은 하지 않으며 해지한 예금액을 통장에 그대로 둘 경우 타재산 증가분으로 적용되어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이 사례에 적용해 보면 서울의 기본재산에 9,900만 원에 월세 보증금 8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9,100만 원, 9,100만 원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 장기금융저축 1,500만 원이 더해져 1억 1,100만 원이 나옵니다. 즉 이분은 보증금을 모으기 위해 장기금융저축을 들 경우 통장에 1억 1,100만 원까지 돈을 모으셔도 생계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단 장기금융저축의 경우 해지 후 통장에 그대로 둘 경우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오니 이사 계획이 있다면 적금 해지 후 돈을 찾아 전세 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수급자분들이 금융자산으로 얼마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 공부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복지를 공부하는 햇살마루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